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안전자산의 최후 보루, 황금의 성벽이 2026년 오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 금값은 온스당 4,8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수많은 전문가가 6,000달러 돌파를 예견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그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장에는 비명과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9% 폭락. 이는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금값 파동 이후 우리가 목격한 가장 참혹한 검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투자 커뮤니티는 패닉 상태입니다. 결국 금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안전자산이라는 환상에 또 속았다는 절망 섞인 한탄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 시스템의 질서 자체가 뒤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했던 금값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왜 하필 2026년 오늘일까요? 그 이면에는 중국의 은밀한 매도 작전,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그리고 AI가 촉발한 인플레이션 구조의 변화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짜인 7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퐁당퐁당 경제에서는 이 폭락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나리오까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해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지난 23년간 중국은 전 세계 금 수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패권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외환보유고 내금 비중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려왔죠. 여기에 자극받은 중국의 민간 자본, 소위 다마라 불리는 큰손 아주머니들과 거대 헤지펀드들이 가세했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히자 갈 곳 잃은 수조 위안의 자금이 금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금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상하이 금 거래소의 프리미엄은 런던보다 온스당 100달러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광기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긴급 분석에 따르면 이번 폭락은 중국 대형 펀드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이 5,500달러를 넘어서자 고점 징후를 감지한 중화권 자산운용사들이 일시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매도가 시작되자 시장에 설정된 수만 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추세 이탈을 감지하고 연쇄적인 투매를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빠져나갔고 그들이 던진 매물을 받아줄 매수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해 금을 샀지만 결국 자국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금을 가장 먼저 팔아치웠다고 분석합니다. 즉,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이 사실은 중국 세력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중국의 매도세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면 그 심장부에는 더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연준을 이끌 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낙점했다는 소식은 금 시장에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입니까?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불과 35세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월가와 워싱턴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죠. 하지만 금 투자자들에게 케빈 워시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 시절부터 통화 완화 정책, 즉 돈을 푸는 정책에 극도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철저한 매파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낮춰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금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만 빛을 발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라는 강경파가 등장하여 강한 달러와 고금리 유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을 들고 있을 근거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케빈 워시를 통해 달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강력한 통화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의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금의 몰락과 달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번 9% 폭락은 바로 이러한 연준의 정책 기조 대전환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항복 선언입니다. 금의 하락도 충격적이지만 은시장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같은 날 은값은 무려 27.7% 폭락이라는 현대 금융사에서 믿기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만에 자산 가치의 4분의 1 이상이 증발한 것입니다. 왜 은은 금보다 더 참혹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1980년의 은의 목요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텍사스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는 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증거금 요건을 올리고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리자 헌트 형제는 단 하루 만에 파산 위기에 몰리며 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2026년 현재의 은 시장 역시 이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최근 은을 담보로 한 ETF와 파생 상품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은이 금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반도체 공정,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제조 공정이 효율화되고 대체 소재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은의 산업적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의 마진 콜이 겹치면서 은 시장은 금보다 훨씬 더 취약한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은은 자산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금값이 폭락한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최고의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금값이 오른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2026년 우리는 AI에 의한 구조적 디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건비와 물류비가 올라 물가를 자극했다면 이제는 AI 로봇과 자율주행, 최적화 알고리즘이 그 비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이자도 주지 않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있을까요? 케빈 워시 의장 지명자 역시 최근 기고문에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연준의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망하고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공포에 기반에 쌓아 올린 금의 가치는 AI가 가져온 효율의 시대 앞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금이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행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금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금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했죠. 하지만 오늘 같은 폭락이 발생하면 중앙은행들도 평가 손실이라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거나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한 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시장의 지지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2차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폭락 당시에도 키프로스 등
일부 국가의 금 매각 소문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국가 부채 위기에 처한 일부 신흥국들이 금을 팔아달러를 확보하려 한다는 첩보가 월가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금값의 바닥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2013년 4월의 기록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당시에도 금값은 12년 연속 상승이라는 유례없는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신호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단 이틀 만에 15% 이상 폭락하며 30년 만에 최악의 하락장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개미 투자자는 잠시 쉬어가는 조정일 뿐이라며 이른바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금값은 그 후 수년 동안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26년의 폭락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단기 조정론입니다. 이번 폭락이 가팔랐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대세 하락론입니다. 케빈 워시 체제의 강한 달러와 AI 기술이 만드는 저물가 환경이 금의 전성기를 끝냈다는 시각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거품이 터질 때는 언제나 안전자산이라는 확신이 가장 강할 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란의 금은 랠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폭락의 시작일지 새로운 상승을 위한 진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냥 사두면 오르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분의 자산관리 전략에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린 자에게는 가혹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저희 퐁당퐁당 경제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